이게 살면서 장애물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.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하고, 근데 그걸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요? 또 재빠르게 우회해가지고 돌아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다른 기회를 찾기도 하고, 아예 전공법으로 그 문제를 아예 돌파할 수도 있죠.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, 기회나 어떤 타이밍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,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,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정말 100% 정말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인생이 그러면 항상 문제는 도사리고 있고 장애물은 나타나고 계속 회피는 할 수 없고, 저는 20대 때는 항상 겁이 많아가지고 막 회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걱정이 너무 많고, 저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? 내가 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? 고민을 너무 하는 거예요. 책 한 권을 정해봤어요. 이제 돌파력이라는 이제 책입니다. 문제가 왜 존재할까요?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, 저는. 여러분들 괴롭히려고, 나를 괴롭히려고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, 그 친구도, 문제라는 친구도 나를 싸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막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. 걔도 은연중에 그냥 나타나가지고 나랑 그냥 만난 거란 말이야. 중내 사내 하면서 물론 물리칠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해결할 대상이고, 장애물은 치유라는 대상이죠. 치워야 할 대상인 거죠. 장애물이 크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.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역이용할 여지도 많아진다. 거대한 성체는 아주 위압적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지만, 일단 포위를 당하고 나면 감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. 행동 그리고 접근 방법의 변화가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. 우리 중세시대에 성이 있잖아요. 성이 그 주위에 이제 수로로 다른 병사들이, 이제 타국 병사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도랑을 파놓기도 하고,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 같아 보이지만 포위 당하면 굉장히 또 꼼짝 못하는 큰 쥐구멍 같은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 앞에 일어난 문제 그리고 장애물, 이걸 해결할 때 욕받다, 야 지친다, 이런 생각만 가지는지, 아니면 와 이걸로 내가 약간 성장한 느낌이 드는지,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항상 저도 비즈니스를 할 때,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변수가 있어.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,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. 희한한 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문제 해결점이 별로 아닌데 누군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오지. 작게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또 본받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토가 필요한 거고. 근데 저는 이 어떤 장애물이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지금까지 멘토가 없었어요.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면 저는 되게 잘 알려주는 편인데, 제가 힘든 거나 어떤 돌파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들고 가서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해. 결국 혼자 막 해내기는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죠. 근데 그런 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썼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나마 장점으로 본다면 내 스스로 계속 해결해 나가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인생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.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막 생겼을 때 내가 무조건 그 바위 같은 그 장애물을 냅다 때려 부술 수도 있는데, 며칠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장애물이 또 혼자 스스로 눈 녹듯이 혼자 이렇게 없어져 있어. 어디 좀 놀다 오다 보니까. 그런 경우도 있고, 약간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느긋해진 거죠. 그리고 장애물 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점이 딱 생기면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, 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고,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,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을 때, 물론 되게 중요한 시험이죠. 결과가 이제 막 한 달 뒤에 나오는데 자기가 시험을 못 봤어.
너무 못 본 거예요. 마음으로 알잖아요, 우리가. 근데 예전에는 저는 어땠냐면, 예전에는 그랬어요. 어렸을 때는,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운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미 내가 답장을 냈고, 그걸 내가 누가 고쳐주지 않는 이상, 고쳐주면 큰일 나죠. 고쳐주지 않는 이상,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어차피 내 손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, 뭘 발 동동 굴릴 수는 있죠. 자기가 힘드니까. 그런데,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처져 있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, 그 시간에, 이제 뭐 여행을 간다던가, 다른 걸로 이제 좀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겪게 됐어요. 일단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결과를 이제 떠나 보냈다면 그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,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나를 채우는 거지.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가, 하다 못해 뭐 연애를 한다든가, 뭐 마음은 안 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 할 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우리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, 내가 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막 안 와요. 연락이 안 오잖아. 그러면 그 전화통 붙잡고, 나는 왜 이렇게 연락도 안 오고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있지 말고, 돈 안 드는 어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든가, 그 시간에 나를 채우는 거지. 어떤 걱정을 하느라, 그 걱정에 매달리느라 나중에 해결이 됐을 때 후회를 하는 거야. 아이고, 어차피 이렇게 해결될 거였는데,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.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,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용기를 주입을 한다. 이게 교차돼야 된다. 책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자기계발서, 어떤 저자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아주 오래된 어떤 유명한 위인들, 뭐 서규환, 록펠러 이런 사람들을, 그들의 지혜에다가 현대의 어떤 문제점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지식도 좀 알 수가 있고,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. 우리 뒷표지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돌파할 것인가 무릎 꿇을 것인가, 이 책을 읽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. 이 한 줄에 좀 느낌이 온다 싶으시면 이 책을 읽고, 나는 장애물 잘 돌파하고 있고 마음이 아주 단단하다 하면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, 네, 고맙습니다.